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12월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진짜 벌써 월급때가 됐어요. 12월에. 저 20일 날 월급 받거든요. 그래서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올해가 아직 2주뿐이 안 남아서. 그리고 참 여러분, 제가 이 크리스마스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뒤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배경이 있고요. 크리스마스 때 입는 옷입니다. 네. 자, 어쩌다 30 플러스 2살, 어쩌다 32세뿐이 안 되셨는데 뭘 어쩌다라고 하실까요? 혹시 30 곱하기 2 해갖고 30 곱하기 30 해서 90세이시다는 뜻인지. 조동아님 들어와 주셨고, 청솔모님 들어와 주셨고, 김미님 들어와 주셨고, 해피투게더님이 저의 의도를 알아채셨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라고. 제가 이제 다음에 제 오늘 방송이 시즌 5의 18번째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 진짜 마지막 주면서 마지막 날일 것 같아요. 12월에 마지막 5번째 월요일 날 19번째 시간을 하고요. 12월의 첫 번째 주에 여러분이 이제 11서부터 19까지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즌 5가 대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 윤희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왜 안 들어오시나 했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제목이요. 악성, 양성, 음성, 뭐가 좋은 거지?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종합검진 상담은 저희 병원에서 목요일 오전에 하고 있고요. 일반검진 상담을 수요일 날 오후에 하는데 다들 별 문제가 없는데 뛰어오세요. 놀래서 뛰어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 말들이 너무, 결과를 설명해 주는 말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사실 딱 이렇게 정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주면은 굉장히 깔끔한데, 의학이라는 게 정상이다, 아니다로만 나눠지기가 되게 애매한 그 중간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문제가 있다, 없다, 괜찮다, 안 괜찮다 이렇게 주면 또 좋을 것 같잖아요, 판단하기에. 그런데 또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너무 마음 편하게 들이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책임 소재가 생기기도 하고. 아유, 윤희님 손은 왜 다치셨어요? 아유, 저도 사실 2주 전에 엄청 다쳐가지고, 예, 걸어다니면서 핸드폰 다시 안 보려고요. 핸드폰 보고 걸어다니다 다쳐가지고, 네, 방송도 못했습니다. 네. 지금 좀 괜찮아졌고요. 지금 화장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에 표가 안 났는데, 예, 엄청 놀랍게 다쳤습니다. 여러분도 핸드폰 보면서 길거리를 다니지 마세요. 저도 언젠가는, 제가 하도 걸어다니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언젠가는 제가 다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2주 전이었어요. 진짜 많이 놀랬고, 일단 뭐 몸도 너무 아프고, 그다음에 뭐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특히 더 미끄럽고 비 오고 눈 오고 하면은, 예, 뭐 그거 아니더라도, 네, 핸드폰 보면서 걸어 다니는 건 하시지 마시고, 핸드폰은 그냥 딱 선 자세에서만. 네. 네, 김미님 그래도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네요. 지금 2 주가 지났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죠. 진짜 2주 전에는 마음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악성, 양성, 음성, 뭐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할게요. 가장 쉬운 거는 바로 악성입니다. 악성의 사전적인 정의는 악한 성질, 그리고 아마 이제 오늘 비욘디에서 가장 뜻이 이제 하나 찾으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 가장 관련돼 있는 거는 두 번째 정의일 것 같은데요. 어떤 병이 고치기 어렵거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한 상태, 이런 걸 이제 악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의학이랑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의학에서 악성의 뜻은 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악성이다 하면은 그냥 암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악성은 사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악성, 양성, 음성 중에서 가장 나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암이니까. 이게 이제 가장 깔끔한 거. 그런데 가끔은 암이 아닌데도 악성이라는 말이 붙는 질환들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악성 고혈압, 악성 빈혈, 악성 고열. 그래서 사실 악성 고혈압은 막 혈압이 190, 20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악성 빈혈은 위가 위축이 되면서 비타민 B12가 결핍이 돼서 생기는 빈혈, 악성 고혈은 잘 떨어지지 않는 고혈을 얘기하는데 요 세 가지가 다 옛날에 붙여진 이름이라서 요즘에는 그렇게 막 못 고치는 그런 병들은 아니에요. 근데 인제 질환으로 옛날 의사들이나 옛날 의료진들이 생각하기에 좀 '고치기 어려운 것 같다.'라는 거에도 드물게 악성이라는 말들이 좀 붙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검사 결과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를 얘기를 할 때는 "악성이다." 하면은 인제 "암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쉬우면서도 가장 나쁜 경우의 수입니다. 윤희 님께서 "5분 문이 빠져서 급한 성격이" 저도 성격 엄청 급한데 사실 제가 엄청 급하게 걸어가다 그랬거든요, 거의 뛰듯이. 남편 오는 거 2 시간을 못 기다려서 5분 문에 세게 부딪혀서 이게 많은 사고가 보면 성격이 급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좀 느긋하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고 '템포를 좀 느리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 악성은 그냥 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제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유는 이 양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양성. 양성에 인제 우리랑 약간 관련 있을 것 같은 정의만 찾아보면 양의 성질, 그 좀 좋은 쪽의 성질, 성격을 얘기를 한다. 1번 정의랑요. 세 번째 정의인 어떤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에서 반응이 나타난다. 요거를 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인제 항상 결과를 판독하는데 헷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학에서 양성의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면은 그 양의 성질, 그러니까 치유가 잘 되고 그다음에 종양이라고 해도 다른 조직에 퍼지거나 아니면은 먼 데로 전이가 가거나 옆으로 퍼지거나 그렇지 않고 무한정 커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고런 경우를 인제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질이 착한 거, 그러니까 사람한테 좋은 쪽으로 착한 거를 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하게 우리가 암에 대한 검사를 하거나 암이 의심돼서 뭔가 다음 단계 검사를 했을 때 아까 제일 쉬운 거, 쉬우면서 나쁜 경우의 수가 악성암이라고 했고, 검사를 했는데 여기가 양성이다 그러면 이거는 성질이 좋은 뭔가가 있다는 뜻이니까 암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안도를 해도 되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한테 많이 들고 오시는 그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국가검진에서 위암 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았어요. 위암 검진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양성이라 그러면 '아 내가 양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분은 결과를 보면 네 이건 안 되네요. 네. 결과를 보면 어 검사를 했을 때 중간에 보면 결과가 나왔는데 위축성 위염이 있고 위염이 있었어요. 그냥 위염이 있고 위축성 위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소견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암을 시사하는 거면 판정 파트에 악성 질환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암이 아니고 그냥 좀 좋은 성질의 사람한테 그 병을 앓는 환자한테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환이라는 뜻에서 양성이라고 나간 겁니다. 똑같이 유방암 검사 결과 통보서도 유방암 검사를 했는데 암에서 양성이다 그러면은 암이라고 또 많이 띄어오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유방암 검사를 했더니 보니까 유방에 뭔가 종괴가 있기는 하는데 얘가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종괴라는 건 혹인 거죠. 또 유방에 석회화가 있긴 한데 얘도 나쁜 석회화가 아니라 좋은 석회화로 보이고, 그래서 얘는 악성이 아니고 성질이 좋은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 같은 질환이다라는 의미로 양성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양성이라는 거는 그 검사에 대해서 그 검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결과가 좀 안심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양성을 보시면 깜짝 놀라서 튀어올까를 생각을 해 봤더니 우리가 양성 결과에서 가장 많이 대한민국 분들이고 전 세계 분들이 체험한 게 코로나19 검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에서 양성이다 하면 코로나 양성이에요. 이게 거의 뭐
짤이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던 말들이잖아요. 윤희님께서 영어로 더 쉽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더 쉬워요. 근데 한국말로 하자니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라는 건 코로나에 걸렸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되게 많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암 검사에서 양성이면 그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고 진료를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경우에는 그 양성은 코로나 양성이랑은 다르게 순한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양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성에서 두 번째 뜻은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와 같은 경우에요. 어떤 특정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에서 반응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 반응이 없으면 음성이고 반응이 있으면 양성인데 그럼 이제 양성이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포지티브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음성은 네거티브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그 질병에 걸렸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질병에 대한 항체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또 코로나 항체가 양성이다. 그럼 이제 면역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또 들으셨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면역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는 양성의 의미가 두 가지라는 거. 첫 번째는 순한 질환이라는 뜻. 두 번째는 어떤 검사에서 반응이 있었다라는 뜻. 그래서 요것 때문에 헷갈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코로나 예를 들었는데 코로나에서 이 두 줄이 다 나오면 양성이라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뜻이잖아요. 자, 요거는 제가 올해 한 검진 결과인데 비형 간염 항원이라는 건 이제 바이러스 검사를 했더니 네거티브 음성이라고 나왔다는 뜻이고 비형 간염 항체 그러니까 했더니 양성이라는 뜻에서 저는 비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있기 때문에 항원 바이러스는 없고 비형 간염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 이제 말이 양성이고 양성의 양이 밝다, 햇빛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A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있으면은 면역이 된다는 뜻이지만 B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것도 면역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검진을 가서 C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있다. 이거는 C형 간염에 감염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에이즈 항체가 양성이다. 그럼 이거는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에는 뭔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기지 못해도 들어오면 우리는 몸에서는 어떤 항체를 만들어내거든요. 미약한 항체를. 그럼 그 항체는 면역의 개념이 아니고 그 병에 걸렸다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양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C형 간염이랑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항체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이거는 C형 간염에 걸렸다. 그래서 걸려서 내 몸에서 반응을 해서 어떤 항체를 만들어냈다. 근데 그 항체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싸워 이길 만큼 강한 항체는 아니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고 에이즈에서도 에이즈의 항체가 양성이다 하면 에이즈가 걸렸다. 그러면 내 몸에서 항체는 만들어졌지만 이 항체는 에이즈를 싸워 이길 만한 그런 강한 항체는 아니고 에이즈 때문에 그냥 항체만 만들어진 거고 우리는 검사해서 개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진을 가면 가끔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하는데 헬리코박터균 검사에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다는 뜻이에요. 또는 감염이 옛날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이라고 또 다 좋은 거 아니고 음성은 특정 검사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게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음성은 다 어떤 경우에 보냐면 국가암 검진, 대장암 검진 결과 통보서를 보면은 어떤 검사를 하냐면 얘는 분변 자멸 검사, 대변에 숨어 있는 혈액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음성이라는 거는 변 검사를 했는데 숨어 있는 피가 없더라 그런 뜻이고 여기에서 양성이라는 거는 변을 잘 살펴봤더니 숨어 있는 피가 있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별 자멸 검사에서는 음성인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환자한테 판정을 줄 때는 자멸 반응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음성인 경우에 예를 들어 드렸고
그럼 음성도 양성도 다 좋은 거 아니고 음성도 제각기 의미가 다 달라서 A형 간염 항체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면은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면역이 없으니까 B형 간염 항체가 음성으로 나오면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C형 간염 항체가 음성이면은 나는 C형 간염에 감염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 에이즈 항체 검사가 음성이면은 나는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헬리코박터균 음성이면은 나는 지금 현재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C형 간염 정상이고 에이즈도 정상이고 헬리코박터균도 정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성도 검사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양성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장의 슬라이드를 좀 정리를 하면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암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거 맞고 그 다음에 나쁜 거 악성의 반대말 어질 양자를 쓰죠. 양성인 경우는 좋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암이 의심되는 소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암이 아니다 이런 뜻의 양성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온 경우와 어떤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온 경우는 이게 양성이 좋은 경우도 있고 음성이 좋은 경우도 있어서 네, 케바케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 좋은지 나쁜지가 다 다르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받았다고 해서 양성이라고 무조건 놀라지 말고 일단은 검사를 한 병원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러니까 검진은 판정지를 집에서 받는 거 말고 집에서 받지 마시고 판정지를 병원에서 받으시면서 의사의 설명을 받는 그렇게 결과를 받으시면은 훨씬 더 이런 오해로 놀래갖고 병원을 뛰어오는 일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도 안 오시렸는데요. 뭐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민님께서 결과지에 암이라고 써주느냐고 보통 암이라고는 안 쓰고요. 사실 암인지 아닌지 진단하기 위한 최종은 조직이잖아요. 폐에 진짜 암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폐 결핵인 그런 해피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학적으로 암이 나오지 않으면 그 결과지에 암이라고 주지는 않습니다. 위암, 의심 이렇게 줍니다. 아니면은 악성 의심 결절 또는 뭐 큰 결절이 있는데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주죠. 그리고 또 예민한 말을 주셨는데 양성이라고 다 안심할 건 아니다. 에이즈 검사 양성 나오면 에이즈에 걸렸을 확률이 50% 정도는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울트라셋 세미 서방전 어디 뭐 좀 통증이 있으신가 봐요. 울트라셋 ER 세미는 진통제입니다. 종양인데 무록이면 보통 안심하라고 하는데 단지 악성이 아닌 것이라 그런가요? 무록이 위험한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보통 무록이 많이 생기는 게 일단 진짜 무록인 경우를 무록이라고 의사가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성 종양 같아 보이는 걸 환자한테 안심하라고 무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양성 종양 같아 보여서 무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추적 관찰을 따박따박 해야 되는 거죠. 사이즈가 작을 때는 양성과 악성이 둘 다 예뻐 보입니다. 근데 크면서 악성은 모양이 흐트러지고 양성은 별로 커지지도 않으면서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록이라는 게 안심을 해도 된다.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건 진짜 물로 된 무록일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무록은 대부분은 별 문제 없습니다. 암이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간혹 무록 자체가 너무 커져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통증이 생기거나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저는 어떤 환자분이 옆구리가 펄해져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별로 통증도 없는데 왜 안에서 피난 것처럼 퍼렇게 돼갖고 그 크기가 10cm도 넘게 돼가지고 다친 적도 없는데 그 CT를 찍었더니 콩팥에 있는 무록이 너무 커가지고 터진 거예요. 부분적으로 터져가지고 출혈이 옆으로 이렇게 새가지고 요 피부가 퍼렇게 된 그런 환자분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크면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런 크기가 아니라면 보통 깔끔하게 무록 생긴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대부분이죠. 네.
윤희님께서 아드님이 발가락에 블라드가 찬 블리스터, 그러니까 수포가 있는데 어떻게 치료하나요? 크기가 작을 경우는 그냥 두죠. 두고 크기가 작을 땐 보통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그 터트리게 되면은 피부의 보호 장막이 없어지는 거여서 그냥 드는데요. 얘가 빵빵하잖아요. 그러면 이 빵빵한 이 안에 내부 압력 때문에 조금씩 옆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집에서 떼면 안 되고 병원 가셔서 소독된 바늘로 이렇게 압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물을 좀 빼내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홍서은님께서 지인이 병원에 갔는데 신장에 작은 혹이 있다 해서 경과를 지켜보자 하셨는데 혹은 왜 생기냐고. 그냥 생깁니다.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냥 생겨요. 나이가 드시면은 오늘도 이렇게 화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울 있잖아요. 오목볼. 그걸 하나 샀어요. 이유가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오니까 잘 안 보여 가지고 화장하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을 샀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얼굴에 이렇게 잡티가 많았어요. 여태껏은 잘 몰랐는데 거울이 엄청 이렇게 크게 보여주게 3배 확대되는 거울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거 왜 생깁니까? 그냥 생겨요. 나이가 되면. 콩팥에도 그렇고 그다음 뭐 소장이 잘 안 생기죠. 대장에도 그렇고 위에 혹도 그냥 나이가 들면 혹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냥 노화의 현상이죠. 양성혹이 악성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양성은 양성, 악성은 악성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의 선종 당시에는 양성이잖아요. 근데 한 20년 정도 지나면 15년에서 20년 지나면 악성암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양성혹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이 되는 경우고요. 유방에 생긴 혹들은 양성이 악성이 되기보다는 처음부터 악성이지만 크기가 작을 때는 자기의 모양을 숨겨가지고 예쁜 모양으로 마치 양성혹인 것처럼 하고 있고, 크기가 크면서 모양이 이렇게 양성혹은 그대로 있는데 악성혹은 커지면서 흐트러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 있어서 요거는 장기에 따라서 양성이 악성이 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양성과 악성이 다르기도 합니다. 버블버블님께서 검진을 했는데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서 결절이 있다고, 결절이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결절에도 기능 저하 같은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결절은 악성과 양성을 확인하기 힘들다는데 쉽게 풀어서 알려주세요. 자, 이거 갑상선 결절은 사실 여기 갑상선 결절에 대한 좋은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갑상선,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뭔가 검사를 하면은 혹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혹을 검사를 보통 해주시는 분은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교수님들이 봐주시거나 전문의들이 보시고 그 결과를 저나 가정의학과나 내과나 아니면 외과 선생님들이 보시잖아요. 그럼 서로의 그 사인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혹은 T가 사이로이드입니다. 사이로이드. 타이라드라는 시스템으로 5개의 혹을 그레이드를 나눠요. 그래서 그레이드가 1인 경우에는 완전히 양성인 경우, 아무것도 없고 완전 정상인 경우, 그레이드가 2인 경우는 결절이 있긴 한데 양성인 경우, 그레이드가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가 있는데 5인 경우는 암인 경우고요. 3인 경우서부터 약간 신경을 써야 되고 4인 경우는 조금 더 써야 되고 5인 경우는 더 써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버블버블님께서 하셔야 될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갑상선의 혹이 타이라드로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5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작은 크기와 모양을 같이 봐요.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크면 모양이 예뻐도 다음 단계 세포 흡입으로 세포를 좀 빼내서 검사를 하는 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크기가 작아도 모양이 나쁜 거는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 조직 검사를 해요. 그래서 먼저 확인하실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절이 타이라드로 1, 2, 3, 4, 5 중에 뭔지를 보시면은 각각의 위험도를 알 수가 있어서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제 검진을 가시면은 검진 결과지에 그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병원을 가셔가지고 영상학 판독지를 무기로 카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상학과
전문의들이 타이라드 시스템으로 이 갑상선 결절은 1입니다, 2입니다, 카테고리가 3입니다, 3입니다, 5입니다 이렇게 주신 거 그거를 보시면은 훨씬 더 내가 다음번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잡히실 수 있어요. 10월 건강검진에서 위는 만성염증이 나왔고 만성기관지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사이프라 수치가 사이프라 21이 3.6 정도 나왔는데 1점대로 떨어졌습니다. 만성기관지염에서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을까요? 흉부 엑스레이와 페시티는 작년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양표지자 검사를 하잖아요. 제가 잠깐 이제 검진에 올려놓은 것 중에서 종양표지자에 대한 내용도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 하면 한 5 내지 10%는 암이 하나도 없는데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인 데려다 검사를 하면 한 5 내지 10%는 이상하게 높은 수치가 나와요. 그거는 원래 검사를 만들면서 정상 수치를 만들 때 정상 인구가 95%가 들어가도록 이 임계점을 정해가지고 정상 수치를 만들기 때문에 사이프라도 거의가 이제 10명에서 20명 검사하면은 1명 정도는 정상 수치보다 밖에 튀어나와요. 그렇다고 정상이 아닌 건 아니라서 사실 1점대로 떨어졌으면 크게 걱정할 그 상태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종양표지자 검사를 하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알파테아 단백이고요. 그 다음에 PSA라고 전립선 안 수치가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 CA125라고 그래서 자궁 난소 쪽 종양 검사가 그 다음에 괜찮고 그 다음에 CEA라던가 CA19-9 췌장암 수치는 뭐 좀 그렇지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검사가 사이프라 21이거든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다른 병원에서 다 해요. 안 하면 다른 병원은 하는데 왜 이 검진센터는 안 하냐 그래서 각 검진센터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 저는 사이프라 21을 검사를 한 15년 정도는 했어요. 도입된 지 한 15년은 되는 것 같아요. 했는데 그거 가지고 양성종양인가 뭐 딱 한 분 정도만 이상이 있는 걸로 나왔고 그것도 뭐 그거랑 관련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가 폐암의 어떤 결정적인 진단이 됐나 하고 싶은 적은 없었어요. 기관지암과도 무관해요. 이 검사 자체가 안 좋은 검사입니다. 암을 예측하지 못해요. 그래서 떨어졌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담배 피시나 봐요. CT 찍으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담배를 끊으세요. 네. 방기 조절 장애님께서 물혹은 크기가 그대로 평생 가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나요? 아주 작은 물혹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정 크기 이상에서는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커지죠. 그 콩팥에 있는 물혹도 좀 커집니다. 근데 이게 보통 자기 장기가 대부분의 장기는 콩팥도 글리신 캡슐이라는 딱딱한 막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이 없으면은 안에서 물혹이 점점점 커질 수 있겠지만 바깥에 싸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지다가는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커지다가 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좀 큰 거는 잘 사라지진 않죠. 사라진다는 게 그 다음에는 터진다는 얘기니까 그럴 때도 또 출혈이 나거나 할 수 있겠죠. 서핑 러버님께서 아유 서핑을 잘 하시나 봅니다. 부럽습니다. 가까운 분이 검진을 하셨다가 자궁의 용종이 발견되었는데 요즘 많이 슬퍼하신다고. 악성이라면 자궁 내막암이 위험한 암인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자궁 용종은요. 암 쪽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암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떼시기를 권유드리는 게 얘가 자라요. 그래서 작을 때 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클 때 되면은 좀 아무래도 시술도 힘들고 출혈도 많이 될 수 있고 염증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궁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 내막암 쪽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잘못 읽었네요. 자궁 안에 용종이 그냥 안에 있다는 뜻이네요. 경부로 튀어나온 용종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악성이라면 수술을 해야죠. 자궁 내막암이 위험한 암인지도 궁금한다고요. 모든 암은 기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1기, 2기, 3기, 4기에서
아마 지금 명확하게 진단이 안 내려진 상태인 거 보니까 1기나 2기 정도일 것 같고 또 암이 아닐 확률도 많습니다. 용종이 있어서 발견돼서 떼서 용종이 나온 경우를 그렇게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다음 단계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초음파 이런 것도 다 하고 CT도 찍으니까요. 네. 매튜님께서 B형 간염 백신을 3번 다 맞았는데 간염 항체가 생겼는지 피검사를 꼭 해야 합니다. 네,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왜냐하면 B형 간염은요, 항체가 생기고 난 다음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역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3회 접종을 하고 마지막 접종 끝나고 한 2달쯤 뒤에 검사를 해서 항체가 생기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만약에 잊고 있다가 5년 정도 있다가 검사를 하면 항체가 생겼다가 시간 지나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생겼는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A형 간염은 항체가 대부분 생기거든요. 그래서 A형 간염은 접종 후에 예방접종이 필요 없지만 B형 간염은 한 80% 정도 생겨요. 그래서 3회 접종하고 난 다음에 2개월 정도 뒤에 B형 간염 항체를 검사를 해야 되고 A형 간염은 검사를 할 필요가 없지만 백신은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게, A형 간염이 아기 때 걸리면 지금 37세라고 하셨잖아요. A형 간염이 아기 때 걸리면 그냥 감기로 걸려요. 근데 A형 간염은 성인에서 걸리면은 황달 다 뜨면서 한 3개월 직장 못 가십니다. 그리고 매튜님께서 A형 간염 앓고 난 다음에 직장에서 다시 출근하시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같이 밥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예방접종 2번만 하면 거의 99%가 예방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냥 예방접종 하세요. 한 8만 원쯤 하면 됩니다. 네, 2번. 16만 원이겠네요. 왕구이님께서 선생님, 정신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알프라졸람을 처방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처방받을 수 있죠. 단 자기가 자주 가는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잘 처방을 해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뭐 알프라졸람을 처방을 해가지고 좀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방접종을 하거나 감기약을 받거나 위장약을 받는 거 이런 거를 항상 가는 단골 의원을 병원을 하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런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할 때도 이 환자 내가 5년을 받고 10년을 반 환자인데 하면서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약이 좀 필요할 것 같아 하고 처방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혈기 왕성회원님께서 술은 1년에 한 번 마실까 말까 하고 담배는 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혈기가 왕성하시나 봅니다. 김미님께서 저도 맞아야겠나요? 네, 항체 없으시면 당연히 맞아야죠. 옛날에는 30, 40대만 A형 간염 항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예방접종을 안 한 그분들이 지금 50대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40대가 되고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가끔은 정말 드물게 50대 분도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루스티카님께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때 가는 곳이냐고. 크게는 바깥에 있는 가정의학과랑 같은 일을 합니다. 흔한 질환을 보고요. 그 다음에 급성 질환을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들 많이 오시냐면요. 정말 어느 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되게 어떤 질병이 딱 뭐 목이 아프면 감기, 무릎이 아프면 관절염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진단을 환자가 붙여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과도 모르겠는 그런 질환들이 있거든요. 방향도 이분을 류마티스에 보내야 되는지 감염에 보내야 되는지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꼭 검사가 질문이 끊어졌네요. 네. 예. 이제 질문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더 해볼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김민님께서 그럼 선생님들이 아픈 걸 보시고 다른 과로 일단은 뭐 문진을 해서 이 과를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기도 하고, 초기 검사를 가정의학과에서 해서 검사 결과를 보고 방향을 잡아서 보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질문이 없다니까 산넘어님께서 CA19-9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40, 33, 45가 나왔는데 CA19-9가 췌장암 표지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암 표지자 중에서 요거 나왔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놀라세요. 그런데 요거 있는 경우면서 췌장암이 있는 경우는 사실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 수치가 보통 우리 병원 기준으로 37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3,700이 나왔거나 37,000이 나오면 암이 있는 경우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상보다 살짝 높은 경우들은 말씀드렸듯이 정상에서도 한 5 내지 10% 분들은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하면 암이 종양 표지자 검사가 이상하게 높게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암으로 높게 나온다면 이게 췌장암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 암인데요. 처음에 40이면 그 다음에 400이 돼 있고 그 다음에 4000이 돼 있지 40에서 33이 됐고 45가 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정상이 37이니까 곱하기 3 해서 3배 이상 높은 경우는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변동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1, 2년 정도 봐서 크게 수치가 이렇거든요,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한 1, 2년 봐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은 체질적으로 높으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선보님께서 HDL도 너무 높으면 안 좋은가요? 요거 조금 논란이 있는데 HDL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막 100 이상으로 높고 뭐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좀 안 좋다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HDL은 누군가가 노력한다고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타고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뭐 담배를 끊으시면 조금 더 올라가고 술을 드시면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런 운동을 하시면 조금 올라가겠지만 그 변동폭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크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내가 높으면 높은 대로 사시면 되는 거고 낮추면 뭔가 금연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뱃살을 넣음으로써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시면 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기왕성 회원님께서 폐기능 저하가 약간 있는데 경도 폐쇄성이 있는데 호기내게 다니고 있는데 왕치 개념이 있나요? 이게 급성으로 온 거는 좀 좋아지는데 만성으로 온 거는 그냥 그대로 있죠. 질병은 특별히 나빠질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있지만 이런 게 하나도 없는 분도 나이가 드시면 폐기능이 1년에 1%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완체 개념이 아니고 조절의 개념이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은 나이에 따른 폐기능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모니 앤 멜로디님께서 이름 굉장히 예쁘시네요. 하모니 멜로디. 스타틴 20mg 먹기 시작했는데 코엔자임 Q10도 함께 먹어야 되나요? 만약에 하모니 멜로디님이 내가 평상시에 비타민C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나 원래 하나 먹고 싶어서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먹고 있던 비타민C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항산화제는 코엔자임 Q10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별로 영양제를 먹을 생각이 없는데 그냥 스타틴을 먹었다는 것만으로 코엔자임 Q10을 꼭 먹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김민희께서 근데 간 수치 중에서 베타 어쩌고 근데 간 수치 중에서 제가 아는 거는 뭐 베타 어쩌고가 없어요. 뭘까요? 피곤하면 간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피곤하다고 높지는 않습니다. 간 수치가 높으면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간 수치가 보통 정상이 40, OT 40, PT 40, 감마지T 한 50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대표적인 간 수치가 OT, PT, 감마지T예요. 근데 걔네가 높아서 피곤하려면 이 수치들이 수백이 돼야 피곤하지 일반적으로 약간 높은 50에서 조금 높아서 뭐 70이다, 뭐 80이다 이런 걸로 증상은 없습니다. 피곤하다고 간 수치 올라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피부암통키님께서 피부암통키님? 피부암통키님? 어떻게 피부암통키님이라는 닉님 통키님이신데 피부암을 앓으신 적이 있나요? 긴장만 하거나 불안하면 속이 너무 쓰려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뇌과를 가야 하나요? 정신과를 가야 하나요? 이런 경우 이제
속이 쓰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내과를 가셔도 되고 정신과를 가셔도 됩니다. 내과 선생님들이 특히 이런 위장 증상으로 오시는 분한테 신경안정제 약간 약한 것들을 많이 넣어서 주세요. 그래서 내과를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신과를 가시면은 딱 신경안정제를 먹고 괜찮아진 상태가 아니라면 이 쓰린 부분을 해결을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과를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튜님께서 위대장 내시경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몇 살부터 받아보는 게 요게 이제 보통 이제 50세 얘기됐다가 요즘에 우리나라에 40대 대장암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5세까지는 내려왔고 한 40세 정도부터는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몇 살부터? 40세, 45세 요 정도. 집안에 이제 소화기계 대장암 가족력이 있으면은 원래 이제 10년 또 땡기셔야 되고요. 비오피님께서 어렸을 때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했는데 20살 넘어서 검사를 했는데 항체가 없다. 예방접종을 추가로 맞아야 되는가? 요거 되게 애매한데요. 사실 어렸을 때 생겼을 확률도 있고 아닐 확률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집 아이도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다시 맞췄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있기는 해요. 어렸을 때 항체가 생겼으면 우리 비형간염 예방접종 3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한 번만 넣어도 항체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원래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냥 비형간염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되게 높고 암과의 관련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냥 다 맞으시죠. 맞으시고 2달 뒤에 항체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윤희님께서 LDL이 110이 나와서 리피토 20mg 복용 시작했는데 혈당이 좀 올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메포민 500 하나씩 복용 중입니다. 당뇨약을 혈당이 얼마신지 알려주세요. 리피토 20ml로 혈당이 그렇게 잘 오르지는 않죠. 혈당이 오를 분들이 리피토를 드시다가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사실 더 많고요. LDL 110이면 리피토 10ml 먹어도 될 텐데요. 높은 수치가 아니라서 10ml 드셔도 되는 수치인데 뭐 특별히 심혈관계 질환 가족력 없고 지금 앓으신 거 아니면 10ml만 드셔도 70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10이라서. 그래서 10ml 정도 드시고 메포민 아침 저녁으로 500씩 2번 먹고 지금 혈당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고 말씀드릴게요. 뽀시기님께서 위랑 대장에 지방과 단백질 중 어떤 게 안 좋으냐고 음식 얘기하시나요? 지방이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고 탄수화물만큼 소화가 빠르지는 않아서 대장 질환이 있고 위장 질환이 소화기계 질환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탄수화물이 가장 말랑하게 소화되는 영양소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안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떤 게 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둘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이것도 케바케입니다. 지방 들어가면 곧장 살살 쫙쫙 하시고 식물 올라오는 분 있고 단백질 들어가면 거부룩해가지고 식사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는 드셔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복 혈당도 130 이하고 요즘은 130 이상으로 나옵니다. 아이고, 요거는 공복 혈당 130 이상이면은 약을 조금 올리셔야 되는 거죠. 우리 목표가 130이거든요. 근데 사실 공복보다 식후 혈당이 더 중요해가지고요. 식후 혈당을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비형간염 마루님께서 추가 주사를 맞아도 항체가 안 생겼다는데 이번에 건강검진하면서 비형간염 항체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저절로 항체가 생길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작년 검사에서 안 나온 거겠죠. 네, 저절로 항체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항체가 10 이상이 있으면 양성이고요. 10 이하면 음성으로 줘요. 항체가 없는 걸로 주고 오늘 공부한 걸로 보면 10 이상의 항체가 있는 걸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검사의 민감도에 의해서 조금 10에서 조금 안 되는 거라서 작년에는 없다고 했다가 10에서 조금 넘어가는 거에서 올해는 항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저절로 항체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TV 기독교 채널님께서 50견으로 8개월 고생 중 병원 치료받고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깨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요? 얼마 전에 비욘디에서 50견에 하는 운동을 5분짜리 동영상으로 올린 거 있어요. 바르다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올리신 게 있거든요. 그거 딱히 포인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매일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운동하는 게 답이라서요. 네, 운동하세요. 네. 그다음에 네. 방귀 조절 장님께서 방귀는 조절이 잘 되는데 혈당이 조절을 안 되시는지 걱정하시네요. 20대일 때는 항상 공복이 98, 99 좀 높았네요. 20대일 때도. 30대 초반이니까 공복이 120대가 나오는데 30대 원래 그러냐고. 아니죠. 원래 30대, 20대에는 공복 혈당이 80대 초반까지 나옵니다. 네. 80대 후반에서 90 언저리라면 공복 혈당 장애 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좀 높은 거고, 요럴 때 이제 배가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지요. 내장 지방이 있거나 저녁 때 소화가 천천히 되는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혈당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복 혈당은 120대 초반 때면은 많이 나오는 거죠. 30대에서 나와야 되는 혈당은 아닌데 30대는 80대 정도까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어거스트님께서 국가검진 상담 받으면 어디로 가면 좋으냐면 그 검진한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그 검진한 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 일반적인 진찰료의 병원에서는 아마 50%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0%의 수가로 검진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검진하신 분들 상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진한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예. 오영도님께서 다크 초콜릿 매일 한 조각 먹는 것이 LDL 수치에 영향을 줄까요? 한 조각이 얼마나 큰 조각인지 모르겠는데 다크 초콜릿이 혈당이 잘 안 올라가잖아요. 이유는 안에 엄청나게 많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도 들어있기 때문에 LDL 수치에 많이 드시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조각을 드시면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김민희께서 조각 엄청 크다고 그럼 당연히 올라가죠. 자, 이제 여러분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TV 기독교 채널님께서 비타민C 처음 먹고 있는데 6개월 계속 먹어도 괜찮냐고. 아니, 먹고 속 불편하지 않으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막 1000 이상 드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지는 않아요. 너무 많이 몇 그램 단위로 막 10g 드시고 이런 분이 있으시잖아요. 1000g 정도 매일 드시는 거 부작용 없으면 괜찮습니다. 자, 21시 48분 011이 됐습니다. 네. 자, 새해가 2주 남았습니다. 정말 느낌도 없는 연말 연시입니다. 또 오늘 약간 눈 비쳐서 연말 기분 나나 크리스마스 기분 나나 했더니 쌓일 만큼 오진 않고 그냥 눈밥만 흩날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2주 조금 더 남았죠. 행복하게 지내시고, 저는 항상 누구한테든 연말연시 인사를 드릴 때 즐거운 선탄 이런 거 안 드리고요. 평온하게 지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인사인 것 같아서 여러분 남은 2주 평온하게 지내시고요. 저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 제가 준비할 주제는 암을 일으키는 음식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